자, 나눔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은 어떤 필요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무성, 그 다음에 공존성, 그리고 중요한 당사자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책무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책무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과 과정에 대한 정당성까지, 우리가 뭘 할 때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요번에 1등 했어. 어떤 과정으로 1등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게 생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책무성은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는 그것과는 약간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 활동을 했을 때 그거를 모으고 활동을 하고 결과를 볼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다 정당하냐, 이거를 우리가 고려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밀리언 셔츠 캠페인이라고 예전에 티셔츠를 100만 장을 아프리카에게 보내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만큼 티셔츠가 필요할까? 라는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의류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100만 장의 티셔츠를 보내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우리는 완제품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남은 티셔츠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지? 그 보관을 위한 창고도 또 지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의도만은 아프리카에서 꼭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내자라는 운동은 했지만 그 운동 자체로는 굉장히 선한 그런 운동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의도만으로는 이게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겪었고 그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도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여기서 100만 장의 티셔츠를 보낸다. 거기에 아마 섬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냐, 그렇지 않고 시장에 그냥 유통이 되어버린다면 유통 구조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지만 그 과정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다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눔의 책무성을 보면 이렇게 나눔의 과정에서 이게 누군가에게 혹시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거를 내가 나눠준다는데 왜 이거를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갔을 때 그 시장과 이런 곳에 파괴가 되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도덕성도 꼭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나누고자 하는 건 티셔츠를 100만 장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아주 조그만 거 요거를 그냥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떻게 배제가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어느 복지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를 이제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마음이 너무 특심하셔서 옥수수를 하나 가득 삶아가지고 왔대요. 하나 가득 삶아가지고 왔는데 거기 이제 방문하는 곳이 옥수수 생산지였대요. 이분은 본인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거기가 이제 가면 옥수수가 뭐 맛있고 옥수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옥수수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하나 가득 한 자루를 삶아서 가는 차에 실어줬다는 거죠. 갔더니 사람들이 차에서 다 옥수수를 먹고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지금 소비를 하고 하는 걸 계획을 하고 갔는데 아무도 그걸 소비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었나.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가셨던 이제 봉사자들이랑 리드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그냥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만약에 나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나의 입장만을 생각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걸 알고 나눔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가 울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들판에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진을 보고 우리는 어떤 나눔을 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눔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워요. 예, 그래서 빈곤의 포르노라는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그리고 체류성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대상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돕는 자들이 좀 일찍 지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의 이런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나눠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또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죠. 자,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지속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지속성과 시민성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에 지금 이 아이들을 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신발을 다 벗고 놀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혹시 발을 다칠 수 있으니까 신발을 이렇게 신는 교육을 시키고 시민성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체가 각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대중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주체화가 된다면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좀 이런 공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을 항상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나눔이라는 건 그리고 대상화가 아니라 주체화시키는 나눔.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을 넘어서 함께 존재하는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눔을 한다.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나누어 주는, 정말 그것만 나눔이라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상호 호혜적인 나눔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보다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호혜적인 그런 나눔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눔의 당사자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눔의 당사자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니까 그 집에 갔다 왔더니 그 집에 형편없어. 그래서 막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려고 해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이만큼 하잖아. 칭찬해야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복선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당사자의 필요를 묻고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아이가 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모든 집에 있는 책을 다 가져가서 내가 이만큼 갖고 왔으니까 네 맘에 드니?가 아닌 거죠. 그 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딱 한 권의 책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노인복지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이 어르신한테 제일 먼저 만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 뭘 도와드릴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그냥 저희 계획대로 하면 저희 그냥 센터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후원 물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챙겨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건 어르신들이 늘 그런 걸 바라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당신이 스스로 요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여쭤봅니다. 아이고 아무거나 주면 다 좋지.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하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도 아니야 아무거나 주면 다 좋아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본인의 정말 필요를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묻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나누어 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얘기할 때 이걸 해결해 줘야 되나? 나밖에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에 부담감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돼요. 하지만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가 정말 도깨비 방망이로 꽝 쳐서 이거 해결해 줘라 라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해결하는 이 방법이 정말 누군가가 한마디만 옳다, 맞다,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만 해주면 자기가 진작에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하고 지냈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떤 물질로 도와주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책무성, 공존성, 당사자성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예, 어떻게가 중요하죠. 자, 개인의 이렇게 나눔을 하는 그 동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사회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의 자기 만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눔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예, 이런 거 많이 하죠. 아니, 아우, 바쁘신데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하세요? 했더니, 아유, 나 연말에 시장 상 하나 타게 해줘.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 꼭 그분이 상을 받아야겠다라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남한산성의 김밥 할머니가 계세요. 예, 박춘자 할머니. 이 할머니는 자, 김밥, 홍합탕, 뭐 다방, 뭐 소라 장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사를 하고 돕고 하는 게 한 10살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한 6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원래는 6억 7천이래요. 6억 7천은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버려진 그런 장애인들을 모아서 같이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훌륭하시죠. 이분은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굉장히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분도 보면은 이렇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나 기뻐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분은 나눔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말에 나중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눔의 동기를 우리가 잘 가져가면 좋습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게 나눔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해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죠. 우리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실 수 있나요? 자, 우리가 나눌 때, 자, 시간,
나는 너무 바빠서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 대한 나눔이 굉장히 자기 결단을 내릴 수 있죠. 자, 돈을 나눌 수 있어요. 돈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리고 재능, 또 가치, 또 우리 지구를 살리는 일에. 자,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재능과 시간과 지식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문화를 위해서 학습 봉사를 하고 이렇게 목소리 기부를 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돈과 마음을 나누는 건 정말 다 준 거죠. 예. 요즘에 이렇게 현금 기부를 하고 마스크 기부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가치적인 이런 나눔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이 지구에 이런 자원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도 아껴 쓰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하는 이런 걸로 가치로운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 여기는 지금 몇 가지의 사례만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게 그런 나눔의 역량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나눔의 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